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입니다. 네. 오늘 나오신 게스트는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제가 아주 몇 안 되게 좋아하는 형님의 와이프분입니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전형적인 아줌마 자영업을 하고 있고 주식은 한지는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 항상 말하지만 그 기간과 수익률은 절대 비례하지 않다는 거를 몸소 체험한 사람. 보통 그래요. 네. 수익 난 사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것저것 저도 약간 질문을 가지고 왔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떨리는 게 이게 형수님이다 보니까 떨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대충 어떤 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까라고 살짝 들었는데 좀 힘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 만담과는 좀 다르게 오늘은 좀 대화의 주제가 좀 무거울 수도 있고, 또 근데 꼭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좀 나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좀 떨리고 오늘 아마 뇌피셜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마음으로 오셨죠? 정보를 쏙쏙 뽑아가야지. 아니, 그래서 돈 벌어야지. 주식을 10몇 년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처음에 접하시게 된 거예요? 20대 중반. 그쵸. 네, 중반. 제가 그때. 후반에 했으니까. 맞죠. 네, 2007년도부터 했어요, 저는. 그때 한참 주식 붐이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도 그리고 붐이었어요. 그때 펀드. 네, 맞아요. 무슨 뭐 차이나 펀드, 미래에셋. 네, 어마어마했어요. 네. 막 브릭스 막 네. 돈 벌려면 무조건 주식을 해야 되는 그런 맞아요. 시기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주식을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수익이 막 나서? 네, 네. 자고 일어나면 막 몇백만 원씩 수익이 나 있는. 몇 년도죠? 2007년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언제죠? 그 신종 블루? 그러면은 혹시 잠깐만. 주식 하셨던 분들 파루 아시나요? 바로 알죠. 바로. 그때 어마어마했어요. 그 잡주 끝판왕.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게 쌍용 자동차. 네. 지금 상장 폐지. 네. 거래 정지돼 있는 쌍용차 네. 살려야 되는데. 저 아직도 그거 있어요, 사실. 있어요? 네. 그때 진짜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제가 거래했던 증권회사가 동양증권이었거든요. 네. 유한타로 바뀌었을 거예요. 네, 심지어 그 거래했던 증권회사도 그렇게 바뀌었죠. 됐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속상한 기억이 있죠. 그래서 제가 주식을 좀 접었다가 이게 다시 조금씩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뭐 형님이 많이 하시죠? 그쵸. 저 남편이 많이 하죠. 저는 뭐 요즘에 비트코인 조금 하고 있어요. 이거 비트코인 보면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 주식이 안전자산이에요. 너무 천천히 움직이고. 답답해요, 사실. 그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뭐 코인을 이렇게 뭐 정확히 이해는 못해요. 공부를 해도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게 좀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력이 좀 안 되더라고요. 이해력은 좀 좋은 편인데 나도 이해 안 되면 남들 이해 잘 안 될 텐데. 그랬는데도 뭐 어쨌든 수익은 나서 저는 뭐 뭔지 모르고 수익 나서 뭐 좋긴 한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투자를 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코인 조금 하시고 조금 지금 네. 저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형님이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형님은 주머니에 100원만 갖고 다니라고 하시네요. 절대 돈은 놀게 하지 말아라. 그건 좋은 거예요. 돈이 일하게 하라. 맞아요. 네, 하지만 돈은 나에게 갖고 와라. 멋지신 분입니다. 형 보면 나 때리는 거 아니야? 바로 앞집이라고 던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처음에 수익이 났다가 나중에 이렇게 다 네, 완전 그러셨군요. 꼬부라지는데 그 당시에는 상한가 15%였어요. 네, 맞아요, 하한가 맞아요. 15%일 때. 맞아요. 근데 한번 잘못 물리기 시작하면 이제 뭐 점하 이렇게 손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이너스로 하한가로 이렇게 걸어놔도 걸어놔도 안 나가죠. 안 나가요. 그리고 주식은 이렇게 매일매일 끊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손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매일매일 하한가를 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왔죠. 아. 그때는 공부를 하지 않고 사실 저 나름 공부를 했는데
아, 형수님 머리 좋으십니다.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뉴스 보는 거. 아, 그 당시 뉴스를 아침 뉴스. 그 다음에 9시, 12시 정오, 오후 5시, 저녁 8시. 그리고 나이트라인. 아, 5-6번을 봤어요, 뉴스를 하루 종일. 근데 그때는 다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주식 뭐 격언이라고 그러나 그러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스를 계속 봐야 되는 거는 좋은 습관인 건 맞아요. 근데 뉴스에 사야 되는 타이밍이 있고 뉴스에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이 막 급등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내 주식이 막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뉴스가 나와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횡보를 하고 있거나 떨어지고 있는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루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전 심리가 작용을 해서 윗꼬리가 달릴 수 있어요. 여기 몇 년 기다린 사람 여기서 털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걸 좋아한다고 했었던 게 이런 다음날 눌림목이라는 게 형성되면 저는 여기서 매수를 해갖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쭉 오르고 있었던 게 뉴스가 터져요. 호재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윗꼬리가 달려버려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아까 형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걸 점 하라고 그러거든요. 아예 그냥 뭐 거래도 안 돼. 그냥 이렇게 끝나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는 이럴 때고요. 뉴스에 사야 될 때는 떨어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을 들으신 분이 많다 보니까 뭐 가끔 댓글 보면 뉴스 나오면 야 뉴스 났으니 팔아야지라는 말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틀려요. 이런 경우일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때는 뉴스에 사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저처럼 그 종목을 사서 예. 소문으로 듣고 사죠. 이거 사. 그렇죠. 지인들이. 예. 심지어 저희 그 아는 분은 이렇게 그 고민을 네이버에 올렸더니 댓글로 이렇게 온 거예요. 뭐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 네, 회원 그렇죠. 가입하라고. 그렇죠. 소스를 주겠다. 그래서 하나를 줬어. 근데 처음에는 이제 바보가 아니니까 다들 에이 이렇게 하는데 어머 웬걸 오른 거예요. 그 종목이. 아 빠지셨겠네. 그래서 다시 한번 유심 있게 봤는데 그 다음 종목을 또 추천해줬는데 또 오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한 5천만 원을 잃었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네, 웃으면 그런 안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작전주처럼. 많죠. 네. 그렇게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게 네. 그 많이 빠져요. 왜냐면은 한두 번 맞추는 거는 사실 뭐 차트쟁이라는 분들이 차트 갖다가 뭐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맞출 수도 있어요. 저도 뭐 맞출 수도 있지만 또 운이 좋게 몇 번 그 초심자의 행운이다라는 얘기를 저번에 했는데 처음에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내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회원 가입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차라리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게 그 보면은 뭐 고민을 해결해 준다라고 저도 처음에 주식할 때 네이버밖에 할 줄 몰랐거든요. 그럼 쓰면은 뭐 지식인 거기다 쓰면은 댓글 달아. 뭐 감동했어요. 막 이런 일이 있고 근데 맨 밑에 무슨 뭐 문자 보내는 뭐나 무슨 카페 여기 오시면은 뭐 해결해 드립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갔죠. 근데 결국은 회원가입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오긴 했는데 아마 많이 처음에는 볼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렇죠.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문자 오는 거는 시간의 시장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을 보내면 다음날 아침에 급등을 해요. 그러면은 맞네. 근데 다음날 또 보내요. 또 맞네. 그럼 무조건 맞아요. 왜냐면 시간에 올린 종목은 뭐 뉴욕장이나 뭐 이런 데서 급락을 하지 않는 한 보통 아침에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해요. 상승을 해서. 그러면은 네.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 맞네. 근데 다음날 또 맞아. 이거는 시간의 상승 종목을 검색을 해보시고 그 문자와 비교를 해보세요.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별거 아닙니다. 이게 눈치가 있는 분들은 빨리 깨닫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은 계속 대단하다.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잠깐만 나조차도 얘네들은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오르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맞나? 했는데 보니까 어김없이 시간의 상승 종목하고 일치합니다. 비슷한 댓글 같은 거 달렸어요. 저희 맞아요. 유도하는 네,
뭐 여기 와서 보세요. 막 너나 우리 거 봐 임마. 자, 그럼 본격적인 한번 질문 네. 한번 해보실까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 집에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시대가 언택트 예. 시대로 바뀌고 있고 그렇죠.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집에 많이 있으니까 뭐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죠. 근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소스들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요즘 인스타를 봐도 예. 홈카페, 홈 트레이닝, 네, 맞아요, 맞아요. 뭐 대세죠 요새. 네네 판매하는 것도 다 그 운동복 음. 뭐 이런 거 많이 팔고 집에서 뭐 카페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 같은 거 키트 밀키트 이렇게. 아, 네. 밀키트구나 그 단어가. 나는 그래서 뭐지? 그 뭔가였어요. 그 뭐야 이렇게 딱 주면 그대로 요리되는 거. 네, 네. 너무 쉬워요. 그거 맞아. 돈 많이 벌었답니다. 초창기 하시는. 저도 그런 거 하나 하고 싶은데. 근데 저도 이렇게 가서 끓이기만 하는 음식을 사서 먹었는데 네. 예전엔 사실 그런 거 먹으면 조미료 맛만 나고 맛이 없었어요. 요즘 맛있죠. 요새는 저번에 저희 집 왔을 때 그 김치찜이랑 이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냥 혹시나 해서 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주 요즘은 진짜 맛있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이제는 그 밀키트, 네. 밀키트. 뭐 밀이 먹는. 먹는 음식. 이런 거요? 네. 영어는 영어 내가 너무 MELT. 약해. 네. 뭐 그런 거가 있는데요. 네. 또 뭐 그런 거랑 또 사회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한번 네. 얘기를 해볼까요? 코로나 이후에 네.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나? 그 형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죠.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질병이 많으니까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를 봉쇄했고, 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집이 봉쇄됐고, 집에 여행을 안 못 했고. 가게 됐죠. 네, 여행을 못 가게 네. 됐죠. 그럼 여행도 못 가게 됐고, 모임도 할 수 없게 네, 됐고 모임도 못 하게 됐고, 학교도 못 가고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결국 다 재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집에서 이제 회사도 재택근무. 처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렇게 언택트다라는 단어가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언택트 관련주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출근을 안 하고 집에서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이게 뭐 영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알소포트라는 회사가 움직였고 미국에서는 줌, 예, 줌이다라는 게 이렇게 동시적으로 막 해갖고 막 채팅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화상회. 예, 화상이. 이 기자님하고 같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캐니 기자님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고급 용어가 약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한 것 같았지만 지금은 어색하지 않게 사람들이 집에서 핸드폰 보고 얘기하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나 친구들하고 접속해서 보고 동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불편함을 못 느끼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재택근무에 대해서도 있다 보니 그거에 관련 주식들이 움직였고 또 여행을 못 하다 보니 집안에서 머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밖에서 개봉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극장에서도 영화도 개봉 못 해. 그리고 스포츠 관람 못 해. 네. 그렇다 보니 집에서 TV 보는 시간은 당연히 늘어날 테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면 TV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막 백색가전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그게 원래는 뭐 저성장 사업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매출이 너무 는 거예요.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회사들도 실적이 막 늘어나고. 저도 어디서 들은 건데요. 예. 집을 우리 지금 정책이 우리나라가 한 가구만 가능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그럼 하나 살 거면 큰 집을 사야겠다. 그것도 맞아요.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재택, 이건 집에 있는 거고 이거 도시 봉쇄 이렇게 됐잖아요. 네. 여기에서 다 모든 게 벌어지는 거죠. 이게 집 안에 있다 보니까 큰 집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그 집 안에 머물면은 불편한 게 계속 보이잖아요. 그동안은 안 보였는데 왜 저 가구가 좀 낡은 것 같고 뭐 저 공간은 이상한 것 같고 뭐 지저분한 건 버리고 그러니까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갑자기 버리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죠. 집정리 프로그램. 네. 그러네요. 왜냐면 이제 집 안에 머물다 보니까 그것도 집이 우리도 이제 방송을 하고 막 그러고 줌 하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또 보여지는 공간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신경도 많이 쓰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요새 또 뭐 하나가 또 잘 되냐면은요. 방음 시설 업체들이 잘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집에 있다 보니까 교육이든 업무든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방음에 대해서 사람들 예민하잖아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방음 시공도 많이 하고 그 노래방도 못 가니까 집에다가 김준호 씨 같은 경우는 집에다 노래방 해갖고 하잖아요. 저도 지금 그거를 하고 싶어서 지금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음 노래방도 집으로 들어와 극장도 집으로 들어와 극장이 집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넷플릭스 같은 OTT 업체들이 상당히 큰 성장을 했죠. 넷플릭스라는 게 있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OTT 성장이 됐고,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나타나게 됐고, 그럼 넷플릭스는 어디에서 받겠어요? 그거를 이제 각종 이제 콘텐츠 회사들한테 받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넷플릭스가 늘어나면서 이제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에서 떴었던 게 뭐죠? 초창기에 킹덤. 그럼 킹덤을 제공한 에이스토리라는 회사. 그러니까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랐죠. 엔터 주식이 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 이렇게 그 제작사들이 이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시스템적으로도 되게 그 뭐 회계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그 막 분배도 제대로 안 하고 했는데 지금은 좀 그랬다가는 뭐 다 까발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깔끔해지고 뭐 계약 절차며 뭐며 완전 자본주의가 제대로 들어간 곳이거든요. 예전엔 아니었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쪽 시장도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똑같아요. 이게 성장하다 보니까 대화면 TV는 당연히 들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머물다 보니까 부동산도 예전에는 20평대, 30평대에 대한 수요가 늘었는데 넓으니까 집이 좁게 느껴지고 저기에서는 홈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저기에서는 업무를 봐야 되고 얘는 공부를 해야 되고 집이 너무 좁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큰 집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일어나고 그렇다 보니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젠 중심지에 머무는 게 앞으로 더 없어지지 않을까. 굳이 내가 예전에는 출근을 하기 위해서 도심 중심에 살고자 했잖아요. 그 지하철에서 가까워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집이 어차피 이제 내가 머물고 업무를 하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 공간으로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집 또한 확장이 될 거고 그리고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중심에서 있을 필요가 없으니 외곽으로 또 확장이 되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비용도 상당히 절감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원격 회의나 원격 이런 업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걱정했었던 부분이 이 효율성이 떨어질 거다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집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더 눈치 보여. 내가 놀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으니까 더 일을 하게 되고 그 회사에서는 비용 절감, 효율성 두 가지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사무실 공간이나 이런 거는 갈수록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서울에 이제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도 많이 변하고, 그거를 통해서 새롭게 파생되는 이 산업들이 발전을 하니 주식시장도 그거에 맞게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집에 머물면서 또 하나 늘어났었던 게 뭐죠? 이게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 장 보러 가는 것도 네. 그 주부니까 더 잘하시죠. 네네. 원래는 쿠팡, 예. 마켓컬리, 마켓컬. 네, 새벽 뭐 배송. 마켓컬. 쿠팡 어쨌든 새벽 네. 배송이죠. 그렇죠. 이게 마켓컬리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뭐 전지현이 광고하고 뭐하고 해서 나는 어디 돈 많은 사람이 뭐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대로 터진 거예요. 쿠팡 같은 경우도 이 당일 배송이 되잖아요. 근데 예. 그 마켓컬리하고 쿠팡이 마이너스였잖아요. 계속. 마이너스죠. 초반에. 지금도 네. 마이너스예요. 아직. 근데 마이너스인데도 계속 투자를 했잖아요. 예. 그거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 알았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회복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이게 준비가 된 사람들의 이 속도가 붙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날개를 달아버린 거예요. 미리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속도의 문제예요. 지금 속도.
이게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속도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방향성을 갖고 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너무 급속도로 속도가 빨라지니 이 사람들이 날개가 단 거고, 그럼 이게 배송이 늘어나면서 이제 무슨 산업이 늘어났겠어요? 택배라든지. 그렇죠. 종이 택배. 박스가 없어서 난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 회사들도 움직였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회사에는 개인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데. 근데 저희 남편이 그러는데 제가 그런 종목 없을까? 택배가 많아가지고 종이 상자가 없어서 품귀 현상이라는. 골판지 회사들 있죠. 그러니까 난리 났다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랬더니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여기 한정돼 있기 때문에 멀리 내다봤을 때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성으로 봤을 때 성장성의 우선순위가 있을 때 걔도 성장을 하겠지만 우선순위가 막 올라가겠냐고. 걔가 그렇다고 해서 막 4차 산업과 연결이 되고 막 택배가 막 상자가 막 인공지능을 갖고 있고 막 택배가 뭐 종이가 드론. 움직이거나 오히려 네, 네. 차라리 뭐 드론 배송 아마존에서 시도하는 드론 배송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면서 이제 택배 시장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기존의 뭐 이마트나 뭐나 이런 애들도 결국은 다 택배 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마트가 이제 택배 물류 창고 형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다 당일 배송인데 예전에는 뭐 얼마 이상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바로바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산업의 변화도 하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의류 산업을 하잖아요. 네. 네, 의류 산업에서 또 큰 변화가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브룩스 브라더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파크랜드 같은 회사가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회사원들, 직장인들이 입는 정장류, 캐주얼 정장류 업체였는데 매출이 급속도로 떨어졌어요. 왜 그러겠어요? 안 나가니까. 안 나가죠. 그러면서 의류에서는 지금 동대문에서 제일 잘 팔리고 있는 게 잠옷이에요, 잠옷. 네. 수면 바지. 아. 네, 그러니까 요 시장이 커지는 게 집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잘 팔리는 게 추리닝. 제가 작년에 매출이 많이 꺾였는데도 추리닝 때문에 제가 살았거든요. 이 추리닝은 이제 굳이 외출을 멀리까지 하지 않아도 되니까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꾸안꾸죠, 꾸안꾸. 꾸안꾸는 뭔가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사장님 동대문 계신 거 맞나요? 갑자기 그 백지영 씨가 생각나는데 그런 거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이렇게 간편한 것들이 이제 대세가 된 거예요. 맞아요. 명품도 추리닝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요런 산업 변화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화장품은 어떻게 된대요? 화장품은 색조 화장이 잘 나가죠. 여기 위에를 꾸미는. 저 위에만. 아마 아이라인 관련된 회사들은 매출이 많이 늘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마기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요새는 마스크 낀 사기꾼이라고. 마스크를 끼면 이쁜데 벗으면 아니다. 그러니까 눈화장을 막 이렇게 눈을 이쁘게 했는데 밑에는 뭐 양치도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립스틱이 많이 줄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묻으니까 일단 그렇죠, 안 안 바르게 하죠.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뭐 피부과 뭐 이쪽도 뭐 피부가 여기 안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피부과도 늘었을 수 있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넷플릭스, 그리고 또 홈 트레이닝, 홈트. 네, 홈트. 그거 다 어디서 봐요? 홈트? 유튜브. 네, 유튜브. 저조차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성장이 원래도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얘네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얘네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면 과도하게 뭐가 발생되죠? 트래픽? 네, 트래픽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한 회사들이 또 잠깐 움직였었죠. 서버. 네, 서버 관련 회사들, 뭐 데이터 센터, 그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시 봉쇄를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네치아 거기에 돌고래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또 히말라야 산인가? 네. 그러고 있다고 몇십 년 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몰랐지만, 그러니까 이미 옛날 얘기다라고 했었던 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켜갖고 얘네들이 없었던 거지. 봉쇄한 지 한두 달 만에 돌고래가 들어오고 뭐 희귀동물들이 뭐 이렇게 그 나오고 네, 나오고 해변에 와서 막 알 까고 막 이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화 시스템이 정말 세상이 신기한 게 그렇게 빠르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환경에 대해서 사실은 이 환경 또한 방향은 정해져 있었어요. 2007년도부터 우리는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그거 갖다 많이 싸웠잖아요. 그게 사실은 가짜다 뭐다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그거는 뭐 가짜다 뭐 사기꾼들이다 뭐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막상 코로나가 터지고 도시가 봉쇄되고 이게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한동안 미세먼지에 안 시달렸잖아요. 네. 미세먼지 없이 결국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환경이 우리가 조금만 조심을 하고 신경을 써주면 이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환경을 쳐다보게 되니 이 환경을 갖고 누가 들어와서 대통령이 됐나요? 바이든이죠? 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와 바이든은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거예요. 세상의 변화와 함께 바뀌었다라고 봐요. 트럼프는 환경에 대해서 완전 무지하고 그랬죠. 예전 산업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고 근데 우리가 본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걸 딱 치고 들어와서 그럼 우리는 앞으로 환경 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투자를 해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게 대략적으로 이거죠. 여기서 또 우리가 또 까먹은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건데 나중에 국사책에 나올 거예요. 그 당시에 코로나가 생겨서 인류는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살아가는 인류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못 느껴요. 역사가 나중에 이렇게 판단을 해갖고 기록을 할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우리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무기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몽, 그 철기, 그 무기 때문에 다 죽는 거잖아요. 강철검을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살아온 사람들은 못 느끼잖아요. 네, 나는 청동기를 살았는데 형수님 내일부터 우리 철기예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데 이 안에서 철기를 적응한 나라와 청동기를 계속 추구한 나라와 역사가 많이 바뀌었겠죠.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그것처럼 우리도 코로나 이전을 이게 다 코로나가 지나면 없어질 거다. 다시 우린 돌아갈 거다. 예전처럼 돌아가갖고 다시 극장에 가고 다시 여행을 마구 다니고 그리고 막 출근을 하고 그럴 거다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여기서 더 파생되는 많은 산업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고 지나가면 예전에는 그냥 뒤처지는 거에서 끝났어요. 네. 근데 이게 청동기에서 철기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무기가 바뀌는 상황에서 강철검을 들지 않으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네. 뒤처지는 수준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게 꼭 우리 목숨줄이 끊어져야 죽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투자를 해서 들어가는 거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떴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코로나 관련주들. 네. 뭐 그건 진단키트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계속 진단하겠냐고요. 그쵸. 네. 바이오도 나왔군요. 네, 바이오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뭐 시젠이 뭐 매출이 10배가 늘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그 매출이 내년에 얼마나 더 성장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진단키트 회사가 우리나라에만 막 20개가 넘어요. 그럼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영업이익률은 계속 떨어질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당기순이익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소위 뭐 가격 평가를 하는 PER이든 뭐든 이런 거에 대해서 떨어져요. 그런 진단키트 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 바이오처럼 높은 PER을 받지 않아요. 걔네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과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쪽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지금은 정해진 방향성 안에서
우리가 종목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를 좀 빨리 읽으면 좋아요. 맞아요.